이렇게 봐. 근데 그렇잖아. 그래서 숙이고 팠대요. 근데 갑자기 기사가 뒤돌아보니까 그리고 기사가 다시 앞에를 보길래 숙여서 파고 있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여러분들 손톱 길잖아요. 그래서 코 찢어져가지고 원망의 눈초리를 그 아저씨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포 시리즈가 많아요. 뒤에 그 티슈 휘날리는 건데 대가리 귀신이 쫓아오는 줄 알고 밤새도록 국도로 갔다 밤까지 국도를 3시간 전속력으로 달렸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 뒷좌석 있잖아.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긴 한데 아직도 그 뒷좌석 뒤에 부분의 공간에다가 티슈, 뽑는 티슈 그 놓는 분들이 있다고. 나는 이제 뭐 그 오래 냅둬봤자 쓰지도 않고 뭐 먼지 나니까 싫은데 그걸 냅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국도면 이제 고속도로 이제 말고 빗도 없는 데를 이제 이러고 달리고 있는데 무심코 백미러를 봤는데 뒤에서 몸통이 없는 대가리 귀신이 머리를 막 날리면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속력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대가리 귀신이 더 빨리 쫓아오지도 않고 더 느리게 쫓지도 않고 일정 속력으로 똑같이 쫓아오고 있더라는 거야.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국도를 3시간 전속력으로 달렸대.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지. 그래서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해가지고 딱 봤더니 그 대가리 귀신의 정체가 그 티슈 있죠? 티슈가 이렇게 뽑히면서 이렇게 날린 거야. 그걸 이제 대가리 귀신으로 보고 착각을 한 거지. 사람이 정신 나가면 헛게 보여.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지? 귀신이 왜 없어요? 있어요? 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죠. 내 눈 5초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귀신 본 사람하고 눈 5초 이상 쳐다보면 본인도 보일 수 있어요. 나 여기 보세요. 내 눈 쳐다보지 말고. 쟤들 다 알고. 자, 우리 거기 좀 봐요. 25번. 25번 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C만 넘겼어. 그럼 A 플러스 B는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C. 그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아 기쁘다 하고 식을 봤더니만 이런 플러스가 아니라 죄가 뭐예요? 마이너스. 그럼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를 만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만들 방법이 없죠. 당장은. 네. 당장은 없지만 그 옆에 누가 있나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C분의 C 요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뭐가 나오죠? 네. 요렇게가 나오죠. 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엔 하면은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엔 알아서 돼요. 보통은요. 네. 요 자리에다 뭐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A. 아우 요거 하필 또 마이너스야. 플러스 했으면 0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어쨌든 C분의 2A가 나온다 이거죠. 네. 그럼 뭐 그 옆에 거는 A분의 뭐 몇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B분의 몇 A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 괄호 내용의 전체인데 이게 하나의 통합 분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세 개의 괄호를 다 풀면은 분수 곱하기 분수 곱하기 분수가 되니까 행복하게 약분이 된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얘기이고요. 26번 이것도 오래간만에 곱셈 공식인데 니들 보고 해라라고 하더니 그냥 내가 해주는 게 낫겠다. 이거 전개 좀 하자. 어떻게 되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배 전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곱셈 공식은요 절대 1분만 따로 쓰지 않습니다. 얘 마이너스 AB 얘 마이너스 BC 얘 AC. 플러스 CA.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길래 마이너스가 2개가 나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2개면 마이너스가 하나만 나오고 그런 구조죠. 네. 네. 이거 가지고 거기 있는 거를 행복하게 잘 해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문제는 네? 이게 결국 누구하고 같다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이게 이거와 같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문제가. 네. 그럼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0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당장 뭐 해봐야 돼요? 분모 전개해봐야죠. 네.
그죠? 분모 전개해봐야 돼요. 하나만 전개해봅시다. 하나만. 그 맨 앞에 있는 분수꼴 하나만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a-b a 플러스 c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b 나 뭐 하는 거야? 엉망으로 하고 있어. 잠깐만요. 요거니까 뭐 나와야 돼요? 플러스 ac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ab에다가 뭐 이상하게 했는데 맞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거기 있는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요걸 비교해야죠. 조금 눈깔보기 복잡하게 생기긴 하지만 얘네들이 부호가 같고 얘가 부호가 다르죠, 그죠? 네. 그러면 누가 있나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요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 그러니까 여기서 CA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B 플러스 BC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게 틀림없이 뭐란 얘기예요? AB 플러스 BC.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분수꼴들도 순환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포기하기도 애매하고요 적당히 시간 끌다가 보내기는 더 시간이 아깝다. 손이 빠른 사람만이 풀 수 있고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7번 해보시고요. 여기는 몇 번 해봐라라고 말이 없죠. 이거 다 해봐야 돼요. 네. 다 해봐야 돼요. 다음에 유형 공부 유력합니다. 유형 공부 유력해요. 무슨 상수 사용하는 문제? 비례상수. 비례상수 사용하는 문제. 오히려 부분 분수처럼 강의를 강도 있게 딱 짚어서 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28번 그리고 30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번은 강의를 한번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와요. 내신 시험 보는 학생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만 수능 보는 학생한테도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뭘 것 같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잘 모르겠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래요.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죠, 그죠? 응. 문자 2개 지정해 주세요. 하나는 문자로 취급 안 할 거예요. 문자 2개 지정해 주세요. 일단은 x는 괜찮죠? 네.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복잡하니까 x 마이너스 3z는 마이너스 y. 자, 이거 문자 아닙니다. 네. x, z의 연립방정식으로 갈 거예요. 네. x 플러스 z는 cy 빼면 마이너스 4z는 마이너스 10y z는 자 다시 한번 y는 문자가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뭐 구한 거예요 지금? z 구한 거예요. 네. z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구해야 되겠어요? X. x를 구해야죠. 여기다 3y 집어넣으니까 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Y. 4y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y가 비례상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y를 k로 바꿔도 되지만 y만 y가 되는 거고 z 대신에 3y 넣고 x 대신에 4y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외워야 돼요. 뭐냐 하면 이 문제에선 얘네 둘을 문자로 지정했어요. 왜요? 쉬우니까.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 문자를 몇 개 지정해야 된다? 2개니까. 왜요?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네. 외워야 돼요. 네. 특히 기하 선택한 사람들 있죠? 네. 이거 상당히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기하 저기 끝에 가면은요. 우린 죽었어. 아니에요. 기하를 선택한 사람은요 오히려 끝에 가서 자주 하니까 이거는 그거랑 그냥 해요. 근데 이제 아닌 친구들이 까먹으니까 문제지. 근데 기하에서 그 기법을 많이 쓰는 것뿐이지 나머지 학생들도 이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요 문자가 3개가 아니기 때문에 XYZ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게 됐어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를 상수로 지정했을 때 나머지 문자들은 그것들의 관계식으로 반드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요. 정리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문자를 2개 지정해야 돼요. 네. 왜요?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문자 2개는 누구로 지정하는 겁니까? 쉬운 간단한 걸로. 연립방정식 풀기 쉬운 걸로.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당연스럽게 y는 끝까지 뭐가 되는 거다? 상수 중에서도 비례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있는 관계식의 z 대신에 빠바밤 x 대신에 짜자잔 y는 어떻게 y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y 세상이 되겠죠. 네. y 세상이 되겠죠. 별거 아니죠? 네. 별거는 아니에요. 까먹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조금만 힘내주세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우리 응용 문제도, 그러니까 여기는요, 31번만 푸세요. 네. 오케이, 32번. 됐다. 34번. 35번, 36번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참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할게요.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A, B 두 학교의 지원자 수의 비는 2대3, 합격자 수는 5대6, 불합격자 수는 3대5. 표를 그리셔야 돼요. 표를 그리셔야 돼요. 합격, 불합격 표시돼야 되고요. A, B 표시돼야 돼요. 뭐 가로 세로 어디다 하시든 뭐 그거는 뭐 편한 대로 하세요. 합격, 불합격, A, B 그러면 A, B는 합격, 불합격을 모아놓은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을 먼저 보는 건데 합격자 수 5대 6이니까 5A, 6A 이게 맞겠죠? 네. 그죠? 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불합격자 수는 3대 5다. A 학교, B 학교의 불합격자 수가 3대 5다. 또 다른 비례상수 3B 이렇게 써야 돼요. 3B, 5B.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A 학교의 총 학생 수가 되겠죠. 네. 이게 B 학교의 총 학생 수가 됩니다. 그래서 3A, 이 5A 더하기 3B는 이거 요거의 비례식이 A 학교, B 학교의 인원수의 비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2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요거는 내항의곱과 외항의곱 같다고 하게 되면 A, B가 뭐 관계식이 나오겠죠? 네. 풀어볼까요? 내항의곱 12A 플러스 10B는 외항의곱 12A 플러스 9B 넘어가면 B 넘어가면 3A B는 뭐? 3A. 그럼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 액션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B가 3A라며? 네. 그러면 요거 딱 지우고 9A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례상수 하나 줄여야죠, 그죠? 네. 여기다 딱 지우고 뭐라고 하는 거야? 15A.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A 학교의 합격자, 불합격자 수의 비례식은 5대 9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표 그려서 하셔야 돼. 대신에 헷갈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5번 같은 것도 풀어보세요. 네. 36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35번은 웬만하면 질문하지 마.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하고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거기 있는 게 A, B, C, D, E가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 가로 길이가 모두 같고 세로 길이 같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2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2부터. 2의 한변 길이를 X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네. 안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자기가 하기 귀찮아서 물어보는 사람으로밖에 안 볼 거야, 나는. 자, 유리함수도 좀 들어갈게요. 피곤들 합니까? 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된 함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요렇게 y를 경계선으로 해서 그래프는 요렇게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보통 있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유리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야? 네. 여기가 예를 들어서 x는 3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 벤 다이어그램부터 배웠잖아요. 그럼 어찌든 유리함수 그래프든 무리함수 그래프든 이게 무수히 많아서 그렇지 정의역이 원래는 숫자 하나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유리함수는 이렇게 되면은 분모가 3이 들어가면 0이 되죠? 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에 x의 3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없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있는데 대응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있는데 대응이 안 되면 함수라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죠. 무슨 함수죠?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했을 적에 k가 양수가 되는 경우죠?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 알아둡시다. 내신 시험이니까 어느 정도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k가 양수면은 이 그래프는 오히려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야. 일부분만 보던 전체를 다 지정해 주든 이거는 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속도전으로 풀다 보면 저 k가 양수일 때 증가, 감소 뭐 이런 거를 빠르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랬을 적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k가 양수일 때가 증가가 아닙니다. 거꾸로 k가 음수일 때가 증가예요. 여기다가 바로 말씀드리면 이게 음수예요. 그럼 무슨 함수 돼요? 증가되죠? 네. 무슨 함수 돼요? 증가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실제로 37번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39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40번 문제는 거기 유리함수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줄에 있는 유리함수를 가라고 할게요. 한글 사랑합시다. 가라고 할게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을 나라고 할게요. 묻습니다.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겁니까? 나에서 가로 이동하는 겁니까? 가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나에서 가로 많이 해요. 왜 그랬니? 그러면은 나가 좀 더 모양이 간단하니까. 안 돼요. 문장을 해석하셔야 돼요. 거기 두 번째 줄에 그 부분이 중요하죠. 마이너스 3만큼 병행 이동하면 y는 x분의 2의 그래프와 일치하게 됩니다. 앞에 거를 이동해야 뒤에 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점근선 교점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표준형으로 해서 구해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번, 42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 먼저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는 대부분 할 줄 안다고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볍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가볍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맡기는 거니까 풀 때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43번 요것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x분의 1 좋지 못한 형태죠. 뭐라고 써야 되죠? x분의 3분의 1. 그래서 그 3분의 1이 k의 역할을 하는 부분. k는 그래프에 나오는 지점만이 아니라 그래프의 폭 모든 모양을 다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죄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역이 보통 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기역이 답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x의 계수가 3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완전 샤머니즘이에요. 아니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이 다 해보세요. 자, 센이라서 문제 부조가 좀 더 많습니다. 44번 꼭 해보시고요. 정근선 방정식의 x는 3, y는 마이너스 1. 표준형 쓰라는 거죠? 유리함수는 표준형이 아닌 것을 쓰는 일반형을 쓰는 공식이 딱 하나죠? 역함수 공식이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100%
표준형으로 한다. 네. 무리함수는 그나마도 표준형만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칭성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시고요. 47번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7번은 같이 볼까요? 이게 시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네. 첫 번째 그래프에서 점근선 10십자 나오겠죠? 네. 크로스 나오겠죠.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크로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네. 별볼일 없는 문제예요. 나는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줄 알았어요. 그럼 곡선이 나오겠죠? 네. 곡선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하는 적분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중3 때부터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애들이 모르는 거 같은 표정 짓는 거는 다 1등들이요. 여기다 할게. 반응 써서 예를 들어서 요게 y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9고 요게 y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1이래. 그랬을 때 x는 0, x는 1 요걸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럼 요거 최고차항 계수 같으니까 이게 폭이 같은 거죠? 폭이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오려가지고 여기다 딱 붙이면 이게 맞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유리함수도 오려 붙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실제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RPM에는 없었죠. 쎄는 기대를 해봅시다. 네. 근데 애들이 물어봐 또 오늘도 질문 제종반에서 받았는데요. 어디다가 오려 붙이나요? 그래서 풀어봐. 그때 뭐 대본 지 얼마 안 돼요. 이거 안 그렸잖아. 그때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데 이제 뭐냐면 그 친구는 수학을 좀 하는 친구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는 게 생활화가 됐죠, 그죠? 네. 근데 어느 정도 다른 데서 배우고 오고 특히 수학을 좀 할 줄 안다는 애들이 이게 정말 생활화가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가로선, 세로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로선, 세로선만 그래도 문제 풀리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꼭 그리시면 돼요. 근데 결국 나중에 수투의 미분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가로선, 세로선이 생활화가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좀 물을 먹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는